'cause I did on my own, alone again, naturally alone again. 자, 미디어 비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함께하는 언론 어게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부산 민언연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짚어볼 내용은 뭡니까? 네, 새해가 밝은 지 오늘로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네. 1월 1일 새해를 맞아 지역 언론이 준비한 신년 기획 기사를 정리해왔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은 코로나19로 우울한 독자에게 웃음을 주고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부산 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로는 동남권 메가시티, 롯데자이언츠 30년 우승, 청년과 나누다가 있었습니다. 먼저 동남권 메가시티를 1면과 3면 등 주요면에 배치해 소개했는데요. 국제신문은 지방 위기 시기에 부울경이 가야 할 방향은 메가시티라 제시하면서 동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광역교통망 추진 등을 후속 보도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우울한 독자에게 웃음을 주고 희망을 선사하겠다는 기획의 취지에 맞게 부산 시민들이 좋아하는 야구를 신년 기획으로 마련해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가 프로야구 출범 40년, 롯데 한국 시리즈 우승 3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롯데는 82년 창단 이래 1984년, 92년 단 2차례 우승을 했으니 벌써 우승을 해본 지가 30년이 되었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올해 롯데 야구가 다시 부산 시민들에게 우승을 선사할 수 있도록 우승 공식을 찾는 연중 기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30년이면 202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는 또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디테일을 말씀하시다니. 아, 요거는 좀 잘 맥을 잘못 잡은 이렇게 것 같은데. 웃음을 주는 건가요? 자, 예.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의 신년 기획도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다음은 방송 뉴스의 신년 기획인데요. 네. KBS 부산의 신년 기획은 가덕 신공항 아시아 최고 경제공항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가덕 신공항을 조명했습니다. 네. 부산 MBC의 신년 기획은 2021 힘내라 부산으로 이런 제목에 걸맞게 2021년 부산의 주요 경제 동력을 조명했는데요. 네. 1편에선 부산 경제를 견인할 북항 재개발, 2편에선 2021년 부산 지역 경제 전망, 그리고 3편에선 지방 자치 강화의 기반이 되는 지방 분권 개헌을 다뤘습니다. 예. 하지만 부산 성장 동력을 개발, 경제, 기업 등에만 초점을 맞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북한 일대를 둘러싼 개발 논란과 주 52시간제 확대를 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제시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KNN은 2021 새로운 도전을 신년 기획으로 냈는데요. 1편은 KBS 부산의 신년 기획과 동일한 가덕 신공항 이슈였고 2편은 올해 4월에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 3편은 아무래도 KNN은 경남권역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 판결을 다뤘습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 많이 힘든 시기인데 새해를 맞아서 지역 언론들은 신년기획 기사들을 보니까 뭐 희망, 도전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언론의 선거 보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예. 선거 보도 중에서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 준비해왔습니다. 자갈찾음에서도 이번 주에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재보궐선거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해봤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신년에 딱딱딱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요? 네, 사실 아직 부산시장 후보군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인 만큼 언론사마다 선정한 후보군부터 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여론조사 보도를 한 건 보궐선거 D100일에 맞춘 부산일보였습니다. 부산일보의 설문 문항 중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제시된 지역 현안이 가덕신공항, 북항 재개발, 부울경 행정통합, 동서부산 균형 발전 등으로 도시개발 이슈에만 조금 치중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지난해 부산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신고리 원전 안전성 문제조차 주요 지역 현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어 국제신문은 12월 31일, 그러니까 2020년의 마지막 날에 맞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날
이날 일면 머리 기사였던 박형준 28.3%, 김영춘 16.9%, 박성훈 국부상이라는 기사에서 나온 내용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네. 예. 결과를 보면 해당 여론조사의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로 박성훈, 유재중, 이진복, 박민식이 모두 오차범인의 접전이어서 박성훈 부시장을 3위라 순위를 매길 수 없는데 3위라고 순위를 매기고 헤드라인에서는 박성훈 국부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특정 후보를 띄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선거 관련 방송이든 아니면 보도든 하면은 항상 이런 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지적을 받은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KBS 부산하고 부산 MBC는 이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 네. 두 방송국 모두 1월 4일에 맞춰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문항을 좀 살펴보니까 앞선 두 여론조사에 비해서 가상으로 대결 구도를 형성해 지지도를 묻는 문항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변성환 권한대행과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후보로 올랐다는 가정을 한다면 누가 더 시장으로 적합하냐는 질문을 해서 그 지지도를 좀 알아본 건데요. 하지만 여론조사 당시 두 인물은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고 물론 지금은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긴 하셨지만요. 한 분은 했죠, 한 분은 아니야.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후보군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았고 뚜렷하게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데도 이런 그 여론조사를 묻게 되면 기존의 후보에게 가지고 있었던 인지도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유형은 조금 성급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그냥 선거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어? 그 수치에만 관심이 있고 그 수치를 통해서 계속 뭐 질문을 이어나가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미묘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자세한 통계는요. 그리고 수치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해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앞으로 3개월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지역 언론이 지금 시점에서 이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는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또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주요한 변수가 발생한 만큼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슈들도 많이 발굴해 선거 이슈로 만들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내용은 뭡니까? 미디어 시민 개혁 네트워크, 전국 언론 노동조합 등 언론 관련 단체는 지난 수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언론 개혁 공약 이행을 촉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은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언론 개혁을 마무리할 마지막 시기라며 언론 노동자와 시민이 제시한 언론 개혁의 로드맵을 또다시 차기 정권의 과제라 미루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 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 검찰 개혁하고 또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다 아닙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개혁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언론 관련 공약은 총 13개로 미디어 혁신기구 설치, 수신료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방송 지원 등이 주요 공약이었는데요. 당선 직전인 2017년 4월에는 언론 노조와 정책협약서도 체결하는 등 언론 개혁 의지를 보였지만 임기 5년 차인 현재 완전히 이행된 공약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낸 기사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언론개혁 어디쯤 왔나라는 기사를 좀 참고를 해서 언론개혁 공약 추진률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디어 교육과 시민참여 부문에서의 공약 추진률은 좀 높지만 그 반면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조했던 언론개혁 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당 차원의 논의조차 사라진 모양새라고 합니다. 지역 언론과 관련된 정책 중 지역 방송 예산 현실화 공약은 방통위와 국회의 노력은 보였으나 기재부의 저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사실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이런 시간이 아니면 또 짚어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또 미디어 환경에 관련된 소식들도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예. 하실 말씀? 이번 기자회견에서 강조된 공약 중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요. 예. 네, 그간 언론시민사회는 미디어개혁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가 강조됐습니다. 미디어 환경에 대한 규제와 지원 내용을 점검해 새로운 미디어 시스템을 조성해야 할 시기인 만큼 그 논의 과정이 미디어 사업자나 시장 중심이 아니라 시민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 민원연 문미진 모니터 팀장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인순이에요. 거위의 꿈.